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성독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82페이지 제3절 법률행위 종료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의 서설 법률행위는 여러가지 표준에 의하여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통상적인 설명되고 있는 법률행위 종류를 적어보기로 한다. 로마자 2번의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법률행위는 그것이 요소인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진다. 이는 법률행위 분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83페이지 1번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일방행위라고도 한다. 그것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계약,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세분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단독행위다. 그런데 여기에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특정인이겠으나 불특정 다수인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동의, 채용 면제, 추인, 취소, 상계, 해지 등은 전자의 예고. 현상 권고를 단독행위로 본다면 그것은 후자의 예이다. 이들 중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해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체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 관측이 수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다.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 포기는 전자의 예이고 상속의 포기, 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은 후자의 예이다. 사적 자치에 따라 단독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여기에 관한 다수는 민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견으로는 단독행위 가운데 소유권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라도 법률에 허용할 때 하나야만 행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단독행위는 보통 하나의 당사자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라는 것도 가능하다. 수인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제권, 해지권이 있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 수인이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번의 계약, 의.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것과 좁은 의미의 것이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하면 둘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지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반드시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그 여러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평형적, 구심적이 아니고 대립적, 교환적인 점에서 합동행위와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중물권계약, 가정법상의 계약 등도 포함된다. 8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즉 채권을 발생한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법은 채권계약에 관하여만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는 징여면의 임대차와 같이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채권계약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의 원칙상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경우의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될 수 있다. 양가대군의 계약의 성립. 민법은 넓은 의미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채권계약에 대해서만 채권법 중의 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성립은 그것이 법률행위에 관한 일부의 논의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법률행위에 대한 다른 논의가 전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계약 성립은 민법 특정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계약 성립이라는 우리 민법 전상의 채권법 분야의 일부분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그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보통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일치 즉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의사표시 일치 즉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아니고 표시 일치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는 표시 행위들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합의가 되어 설사 당사자가 합의가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계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의 유효 무효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는 취소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실현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의사실현이 의사표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오히려 통설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실현도 자기결정에 의한 법률관계 형성이라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주단적 행위에 의한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보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의사표시 일치 즉 합의에 의한 것이다. 교차청약의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들이 비록 청약과 승낙에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일부 견해는 전차, 승차, 수도, 전기, 가스의 이용, 유로 자동차, 유로 주차장의 이용 등의 대량적 거래가 있어서는 합의가 아니고 이용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85페이지에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부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의사실현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사실적 계약론을 취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계약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계약을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문헌은 모두 계약 개념을 그대로 두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합동행위는 평행적 90점을 방향으로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그것은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독행위가 다르고 그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방향을 같이 하며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또 같은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예,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또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